며칠 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위원 10명이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1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이 1시간 동안에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된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걱정하셨습니다. 현재 검찰의 행태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부터 들으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인 다혜 씨가 이른바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생활비를 대주고 어떤 다혜 씨가 혜택을 받은 게 문 전 대통령과는 뇌물죄 아니냐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문 전 대통령의 얘기는 이거 딸에게 준 건 생활비가 아니라 임대료라고 했어요. 일단 돈을 준 거는 이제 인정을 한 거네요. 그런데 저는 저 답변이 굉장히 생뚱맞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은 문다혜 씨 일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구기동에 살 때 어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같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또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신에 문다혜 씨는 양산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집에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임대료는 상계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상계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문다혜 씨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그다음에 그 문 전 대통령은 서울의 딸 집에서 살았으니까 서로 집을 바꿔가지고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문다혜 씨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대료 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저런 게 아니고 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다른 데도 아닌 이상직 그 전 의원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느냐. 더군다나 무슨 아무런 관련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 태국까지 가가지고 왜 저 회사에서 근무하게 됐느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이상직 같은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나아가가지고 공천까지 해줘서 국회의원 만들어줬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면 나머지 거는 만약에 그 해명이 그냥 사람들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해명이라고 하면요. 저런 구차한 얘기 할 필요도 없이 모든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가 되고 대통령 뭐 별일 없으셨네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는 그 해명을 하지 않고 이상한 이야기로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의심만 뭉게구름처럼 자꾸 피어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 하나 더. 그러니까 정 변호사 말씀은 문 전 대통령 측은 이거 생활비 혹은 뭐 그동안의 돈 뭉치, 수사관 뭉치 이거 검찰이 전사위 수사다가 나온 별건 수사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뭐 언론 보도니까 해명을 별건 수사부터 나온 것 자체가 본질을 회피하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알려지고 있냐면 그 서모 씨가 전 사위가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증권회사 때려치고 로스쿨 간다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씨한테 생활비 쪽으로 돈을 준 이른바 임대료로 돈을 준 그 기간하고 겹치는 거고요. 그러다가 무슨 토리게임즈인가 거기 들어갔을 때부터는 더 이상 임대료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그러다가 다시 또 토리게임즈 그만두니까 그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할 때까지 또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 생활비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반적인 부녀지간과는 다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추정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 집에 살아서 임대를 줬다. 그러니까 생활비인지 임대료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은 생활비라고 보고 있고 문 전 대통령 임대료라고 보고 있으면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그 시점 있잖아요. 생활비 혹은 그 생활비 임대료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지원된 중단 시점이 이 취업 기간 혹은 이런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건 누가 봐도 경제 공동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취직해서 돈을 버니까 돈을 안 줘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유에서 돈을 줬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녀가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 부모 입장에서 그걸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임대로든 어떤 형태로든 지원했다 하면 예. 그리고 나서 당연히 취직하면 돈을 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예컨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딸의 가족이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서 부모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준 것은 취직하기 전에 일어나는 게 저는 지극히 정상이죠. 만약에 직업이 없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 예. 입장에서 돈을 지원하는 게 뭐가 이상한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취직하고 나서는 월급을 받으니까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 예. 그런 차원에서 지원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 취직이 다름 아닌 또 이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를 했던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애둘러서 또 돈을 수령한 것도 아버지의 입김 아니냐라는 게 검찰 그러니까 얘기고요. 이제 그렇게 검찰은 주장하지만 그러려면 이상직 당시 이제 그 전 의원이 있었던 소유하고 있던 회사에 취직하는 건데 불법이 드러나야 돼요. 예. 그게 아직 드러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주다가 끊겼으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취업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거나 아니면 예. 이상직 전 의원이 뭔가 자기가 뭘 받고 줬다고 하는 이거 추측과 그냥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들이잖아요. 지금. 예, 뭐 상상까지는 아니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뭔가 석연치 않다는 주장과 언론 보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뭐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경쟁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특별히 했다는 뭐 이유가 있거나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증거들이 있다면 예. 그 부분이 타당할 수 있지만 지금은 돈을 지원하다 끊겼으니까 취직했고 끊겼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적인 요소로 취직이 됐다라고 하는 걸 확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정 변호사님이요. 취업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추정될 수 있는 게 이상직 전 의원이 8월 20일, 올해 8월 20일, 예. 그러니까 지난달 20일이죠. 그 징역 4개월을 받았어요. 예. 왜 징역 4개월을 받았느냐? 국토부 공무원의 딸을 불법 채용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불법 채용으로 인정이 됐느냐? 공인외국어 시험 성적도 없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 단지 국토부 공무원 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다 해가지고 그 징역 실형 4개월을 받았거든요. 예. 이미 뭐 구속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서모 씨가 채용될 때 예. 서모 씨가 지원서도 내지 않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나 그 국토부 공무원 딸이나 뭐가 다릅니까? 전직 대통령 사위는 높은 분 그 사위라서 아무 문제가 없고 국토부 공무원 딸은 그거보다 하위 직원이라서 그 딸은 처벌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을 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지. 국토부에서 한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수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걸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뭘 해명을 하라는 거죠?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서 문제 있는 걸 밝혀내고 예. 재판을 통해서 죄가 있으면 거기서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은 추정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마치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지나친 해석이죠. 근데 이제 해명 얘기는 해명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했고 중앙일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정혁진 변호사 말씀 중에 그런 거잖아요. 과거 이런 이상직 전 의원의 실형을 받은 그런 특정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래로 짐작할 수 있는 채용 비리가 있지 않냐는 짐작과 예상하는 거니까 두 분 말씀 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태국 이주권, 문다혜 씨 태국 이주권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있는데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장성에서 결혼한 딸과 사이에 대해서 용돈을 줄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저렇게 출가한 딸이나 사위가 오면 근데 생활비를 대줬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취업을 해서 번듯한 회사를 다녔어요. 국내 굴지의 증권회사를 다니고 작지만 알찬 게임 업체를 다녔던 분이에요. 문다혜 씨의 남편, 다시 말해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의 경우에는 발권 업무를 할 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도 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당시 타이 이스타제 직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취업을 했고 이런 가운데 취업을 해서 2억 3천만 원 정도의 월급과 체류비를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가 이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외로 보냈다라는 식의 해명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해명이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오늘 저 최고위 자리에서 아마 중앙일보 보도를 보고 얘기한 것 같은데 노 전 대통령도 취임 후 아들, 딸 해외 거주했다. 이게 고민이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김민전 최고위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굳이 대통령의 자녀를 외국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제가 볼 땐 되게 스페셜한 케이스,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취직을 하는데 그 취직을 한 대가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인데 거기서 발권 업무를 했는데 800에서 350만 원, 1000만 원 넘게 계속 줬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 회사의 실소유자가 중진공의 이상직 이사장이고 대통령이 결국 그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뭔가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하게 도와준 적 없다 이런 워딩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도와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민정수석실에 있는 그 비서관이 친인척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태국으로의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고 또 그 사이에 중진공 이사장, 중진공의 직원들이 이걸 도왔습니다. 그때는 중진공 직원들이 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상직 이사장이 실소유주인 타이 이스타젯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도 자녀 문제로 고민이 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상황, 그 안타까운 죽음을 좀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영숙 여사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의 얘기를 하다가 왜 자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하는지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내가 무리한 수사라고 하면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진영의 논리를 통해서 뭔가 뭉치고 우리는 핍박받고 있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은 특별하게 도와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 검찰은 이 키맨 전 청와대 행정관 신모 씨가 문다혜 씨 가족을 위해서 태국 가서 집을 매입하는 걸 도왔다. 뭐 이게 청와대 일단 모르겠어요. 민정수석실 자체 업무인지 주 업무인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앞서 잠깐 앞에 지나갔던 문 전 대통령 해명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특별하게 도와준 건 없고 노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 아들, 딸 해외 거주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 말 설명 이후에 장윤 변호사 결국은 근데 다혜 씨가 나중에 결국 뭐 알려지기로는 청와대에서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 혹은 뭐 과거 전직 그 행정관이 태국까지 가서 이주를 도와주지 않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핵심은 그 청와대 전 행정관 신모 씨가 도와준 것이 이게 좀 격가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업무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한 관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해외 이주를 하고 해외 취업을 한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이 범죄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영어를 하지 못한다, 발권 업무를 하지 못한다. 지금 검찰 출신도 다국적 기업에 가고요. 제가 전직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재취업을 할 때 스크린을 하는 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업으로선 정치인 출신들 어떤 전문성이 없더라도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직원, 자녀 아마 신입사원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직급 같은 것을 봤을 때 남들은 다 공채 형식으로 오는데 혼자만 지원서 없을 때 채용을 하는 그런 사안과 어떤 대통령의 사회라서 이 기업으로서 뭔가 본인의 기업들의 플러스가 되는 인사라고 판단해서 채용하는 건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 유죄라고 여기가 유죄다.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짚어주신 대로 너무 연결고리가 허술해요. 부정청탁 요건 때문에 제3자 뇌물 계속 들여다봤던 거 아닙니까? 뇌물죄의 귀속 주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경제공동체 논리를 무리하게 가져와서 부정청탁이 없더라도 이거 뇌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취업해서 그것도 일시적으로 생활비라는 것도 대단히 의도가 있는 발언인 거죠. 왜냐하면 경제공동체로 보여지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이고 저는 검찰이 기소해도 승산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쭉 말씀을 드렸어요. 각기 다른 입장들. 다음 달 7일에 또 국정감사가 이제 본격 시작되는데 어제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거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많이 충돌했는데 야당이 신청했던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옥숙 여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뭐 노소영 관장 등은 채택이 됐는데 문다혜 씨, 유동규 전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등 국민의힘 신청은 다 보류가 됐어요. 이것 갖고 뭐 여당이 많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 증언 감정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를 때 국회는 국감할 때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구든지 이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청문회와는 달리 국감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위원회가 법사위 같은 데가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발령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 영부인에게 법사위가 동행명령을 발령할 것인가. 만약에 발령한다라고 하면 내년이 아니라 그 다음 달에 예. 그 국감이 또 어떤 소란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문다혜 씨나 유동규 씨나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 뭐 그 국감 증인으로 신청되는 문제는 이런 문제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좀 그 부차적인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준 돈은 생활비가 아니다 임대료라는 문 전 대통령 해명과 뭐 검찰과 판이한 시각이 다른데요. 알겠습니다. 문대희 씨 관련 수사도 저희가 잘 쫓아가 보겠습니다.